안녕하세요, 구호용입니다. 타투 대회에 참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인물을 디자인하는 모습을 바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긴팔 사이즈 부문으로 6월 달에 이제 타투 대회를 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회에 가지고 나갈 긴팔 사이즈의 디자인을 구상하는 중이었는데, 긴팔 디자인을 만드는 김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영상에 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팔 상박 부분에 들어갈 인물을 그리는 모습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 준비 영상이 좀 시작이 됐고요. 지난번에 팔 상박 부분에 이제 인물 디자인을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팔 하박 부분에 들어갈 늑대 디자인을 그려보려고 해요.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인 주제로는 늑대가 크게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부주제로는 늑대 발밑에 해골과 그 옆에 박쥐를 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늑대 입에서부터 연기가 나오는 느낌을 좀 표현을 해줬어요. 뭐 때문에 표현을 한 것도 있지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팔 사이즈의 전체적인 틀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인물이 지난 시간에 그렸었던 팔 상박 부분의 그림이고, 그 밑에 이제 늑대가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전체적인 틀을 좀 대충이라도 구상을 하려고 표시를 좀 해둔 거예요. 그림에 보라색으로 표시해둔 연기 보이시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늑대 입에서 나오는 연기를 제가 대충 구도만 잡는다고 표시를 해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이즈 자체는 긴팔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타투 시술을 어깨 쪽부터 손목 쪽까지 할 때 한 번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늑대랑 인물 따로, 또 주제들이랑 배경 따로,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제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 좀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주제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 안 들고 하나의 그림처럼 잘 어우러지게 하려면 이제 연기나 뭐 번개 아니면 구름 같은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늑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연기가 이제 인물 쪽까지 휘감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줬고, 지금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해뒀던 구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준 게 지금 보시는 이 레이어예요. 초록색 위치에 박쥐 밑그림을 제대로 넣어줬고, 원래 늑대 발밑에 해골이 3개였는데 한 개가 바로 위에 있는 박쥐랑 너무 겹쳐서 그냥 아예 퇴근시켜버리면서 연기도 조금 더 심플하고 세련되게 바꿔줬습니다. 지금 모델의 팔 사이즈 그림이 맨 뒤쪽으로 밀려서 그렇지, 여기 맨 위쪽이 어깨 쪽이고, 그리고 여기가 팔꿈치, 그리고 이쪽이 팔 접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팔 접는 부분을 기준으로 상박에는 인물 디자인이, 그리고 하박에는 늑대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늑대 그림으로 돌아와서 실제 모델에게 이 긴팔 디자인을 시술할 때는 팔 하박부터 작업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아까 위쪽에 있던 박쥐는 늑대 이후에 작업을 해도 되는 순서라서 늑대랑 그 아래쪽 주제들이 끝나면 그 이후에 타투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양해를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사실 늑대만 해도 촬영을 좀 제법 길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해골이랑 박쥐까지 한 번에 하기에는 제 일정에 조금 지장이 생겨서 늑대만 먼저 완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해골이랑 박쥐는 바로 그 다음 영상으로 이제 이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늑대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 새로운 레이어를 먼저 생성해주고 밑그림의 불투명도를 좀 낮춰줄게요. 저는 이제 중심을 편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코 부분부터 바로 그려줄 건데, 우선 밑그림 따라서 코 라인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콧구멍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얇은 선으로 코의 입체감도 살려줄게요.
코는 완성이 됐고 이제 수염 주머니 쪽도 똑같이 라인 따라 바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코 밑부분에는 명암을 조금 짙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수염 주머니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디테일을 좀 살려주면서 늑대의 앞면 쪽 라인을 같이 바로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위압감을 줄 수 있게 수염 주머니부터 앞면 근육들 쪽까지 전부 명암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짙은 부분과 이제 연한 부분은 잘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코 쪽은 완성이 됐고 이제 입부분으로 넘어와서 잇몸과 함께 이빨까지 라인을 바로 쭉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빨까지 라인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디테일 선을 좀 추가해주면서 명암도 같이 살짝 섞어줄게요. 입 안쪽은 심플하게 진하게 칠해주고 나머지 아랫니도 명암을 같이 표현해줄게요. 이빨 쪽은 끝났으니까 이제 턱 아래쪽도 같이 표현을 해줘야겠죠. 턱 쪽은 펜의 두께를 가장 얇게 설정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턱 쪽에 명암을 추가해주면서 이제 잇몸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제 입도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눈썹을 먼저 그려줄 건데 아까 턱 부분의 털을 표현했던 것처럼 펜의 두께를 가장 얇게 설정해서 눈썹을 먼저 라인을 잡아줍니다. 저는 털이 있는 동물들을 그릴 때 턱과 눈썹 그리고 동물의 귀에 있는 속털은 얇은 라인으로 그려주고 동물의 얼굴 윤곽에 있는 털들은 조금 두께감 있는 선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눈썹이나 턱도 만약에 얼굴 윤곽에 있는 털처럼 두께감 있게 그려버리면 솔직히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가게 되고 타투로 시술을 했을 때 퀄리티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나마 구분이 가도록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이제 눈썹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명암을 좀 넣어주면서 이제 느낌도 좀 더 디테일하게 살릴 겸 털들을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대쪽 눈썹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돼요. 이제 눈이랑 미간 쪽을 완성해 줄 건데 인물을 그릴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깊이와 포스를 더 살려주기 위해 동물의 눈도 짙게 표현을 해줍니다. 수염 주머니랑 눈 사이에도 진하게 칠해주고 지금처럼 눈 밑에 짙은 명암선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미간 쪽하고 눈 근처에 부족한 명암들을 좀 채워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늑대의 얼굴 털을 그려줄 건데 얼굴에는 바깥쪽 털이 있고 얼굴의 안면 쪽 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면 쪽 털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 건데 바깥쪽 털에 비해서 앞면 쪽 털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서 이제 앞면 쪽 털은 조금 짧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앞면 쪽 털은 완성이 됐고 이제 바깥쪽 털을 그려줄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서 두께감 있게끔 이제 길쭉길쭉한 털을 표현해 줄게요. 솔직히 이런 털이 많은 동물 그림은 그냥 특징 잘 살려서 이목구비만 잘 잡아주고 하면 그리는 데에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그냥 털을 표현해 주는 게 너무 노가다라서 그냥 손이 조금 아프고 귀찮은 그림 주제기는 해요. 그 말은 이제 제가 지금 상당히 귀찮은 구간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머리 쪽 털은 전부 그려줬으니 이제 털 쪽에 명암들을 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몇몇 부분은 그냥 진하게 칠해주고 자, 다음은 귀로 넘어와서 당연한 듯 일단 귀 라인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펜을 얇게 설정해서 귀의 속털을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디테일을 좀 높여주려면 똑같이 털과 명암을 좀 추가로 표현을 해주고 귀 안쪽은 완성이 됐으면 귀 바깥쪽은 그냥 심플하게 선으로 명암 처리를 해줍니다. 드디어 늑대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제 그림 스타일은 이제 연기를 패드 디자인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기는 그냥 심플하게 라인 따라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은 늑대의 발을 그려줄 차례인데 우선 밑그림 따라서 똑같이 쭉 그려주고 반대발도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전체적인 라인이 완성이 됐으면 디테일 선들과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제 명암을 채워줄 건데 우선 발가락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거랑 동일한 느낌으로 나머지 발가락도 똑같이 그냥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발의 입체감을 좀 더 살려주려면 이제 라인들을 더 추가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그림자질 만한 부위를 대충 파악해서 이제 명암도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늑대의 발 한쪽이 전부 완성이 됐어요. 반대발도 지금 한쪽을 만든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늑대 발 부분도 전부 완성이 됐고 이제 다시 노가다를 좀 하러 갈 시간인데 얼굴 바깥쪽 털을 표현했던 것과 똑같이 그냥 몸쪽 털도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털들을 그릴 때 살짝 꿀팁을 좀 드리면 너무 소심하게 깨작깨작 그으려고 하지 말고 약간 무심한 듯이 그냥 편하게 쭉쭉 그어주면 의외로 선들이 이쁘게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잘 기억했다가 한 번씩 그냥 활용해서 그려보시고 그냥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든 몸통 너가다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털끼리 겹치는 부분에 명암을 좀 넣어주면 이렇게 대회 모델의 팔 하박에 들어갈 늑대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늑대의 자세 때문도 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런 연기 효과 때문에 지금 늑대의 자세가 더 강조돼 보이죠. 타투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연기 자체가 이렇게 라인으로 안 들어가고 음영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역동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들지 않을까 제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박쥐 밑그림 때문에 조금 잘려 보일 수는 있지만 밑그림을 없애면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건너뛰어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긴팔 사이즈에서 팔 하박 부분에 들어갈 디자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털이 많은 동물 그림은 그냥 털을 일일이 그리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인물과는 다르게 이목구비를 그리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충분히 쉽게 동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인물이랑 동물을 다 그려보면서 느낀 점이 이제 인물 그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얼마만큼 디테일과 명암을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의 입체감과 무게감이 확실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팔 하박의 작업 예정인 그림은 시간 관계상 늑대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영상엔 바로 이어서 해골과 박쥐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